안녕하세요. 구리한양한 의원입니다. 오늘은 손이 저리고 찌릿할 때 손목 터널 증후군인지 어떻게 의심해 볼 수 있는지를 환자분 눈높이에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손저림이 있으면 많은 분들이 혈액순환이 안 돼서 그런가? 혹은 목이 문제인가? 를 먼저 떠올리는데요. 그중 아주 흔한 원인 중 하나가 손목 터널 증후군, 다른 말로 수근관 증후군입니다. 손목 터널 증후군은 손목 안쪽에 있는 수근관이라는 통로에서 정중신경이 눌리면서 생기는 증상입니다. 정중신경은 손의 감각과 일부 근육 움직임에 관여하는 큰 신경인데, 이 신경이 손목 근처에서 횡수근인대라는 구조물 아래를 지나가면서 압박을 받으면 통증이나 저림 같은 이상 감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먼저 증상을 환자분들이 표현하는 말로 정리해 볼게요. 엄지, 검지, 중지 쪽이 저려요. 찌릿찌릿하고 전기가 오는 느낌이에요. 핀으로 찌르는 것 같고 화닥거리는 느낌이 있어요. 이런 표현이 대표적입니다. 특히 정중신경이 담당하는 손가락 쪽, 엄지부터 둘째, 셋째 손가락 중심으로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손목 터널 증후군은 밤에 심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다가 손이 저려서 깨는 분들도 적지 않고요. 또 하나 특징이 손을 털거나 흔들면 잠깐 덜해지는 느낌이 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움직임이 적을 때 정맥 우열이 생기면서 수근관 안쪽 압박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설명이 있습니다. 증상이 오래가거나 심해지면 감각이 둔해지고, 더 진행되면 엄지 쪽 두툼한 부위, 흔히 엄지두덩이라고 부르는 부위의 근육이 약해지거나 위축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 저림으로만 넘기지 말고 패턴을 보는 게 중요합니다. 그럼 왜 요즘 더 흔해졌을까요? 과거에는 외상 이후 갑자기 생기는 경우나 중년 여성에게서 점진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이 언급되었는데, 최근에는 손목을 많이 쓰는 반복 동작이 늘면서 반복 동작 손상 같은 형태로 말초신경 포착 증상이 증가하는 흐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칼질, 설거지처럼 손목을 반복적으로 쓰는 집안일, 마우스 타이핑 같은 컴퓨터 업무, 배드민턴 탁구처럼 손목 사용이 많은 운동 등이 대표적입니다. 또한 원인은 반복 과용 말고도 구조적 이상, 외상, 임신이나 갑상선저와 같은 부종 증가, 당뇨 같은 대사 요인, 염증성 질환 등 다양한 기여 인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임상에서 많이 보는 건 반복적으로 쓰면서 주변 조직이 예민해지고 염증이 겹친 케이스가 흔합니다. 원리도 아주 간단하게 비유로 설명해 보겠습니다. 손목 안에는 좁은 터널이 있고, 그 터널 안으로 신경과 힘줄이 지나갑니다. 터널이 붓거나 터널 위를 덮는 인대가 빡빡해지거나 안쪽 공간이 상대적으로 좁아지면 그 안을 지나는 정중신경이 눌리면서 저림이 생길 수 있는 겁니다. 초기에는 신경의 겉부분에 변화가 생기고, 시간이 지나 압박이 지속되면 신경 자체 손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설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오래, 얼마나 반복적으로, 얼마나 강하게 눌렸는지가 경과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제 집에서 무리 없이 해볼 수 있는 안전한 자가 체크를 4가지 드릴게요. 중요합니다. 통증이 심해지거나 저림이 확 올라오면 즉시 중단하세요. 첫째, 저림의 지도 그리기입니다. 엄지, 검지, 중지 중심인지, 새끼손가락 쪽까지 같이 저린지, 손바닥 쪽인지, 손등 쪽인지, 이걸 하루 이틀만 메모해도 방향이 잡힙니다. 손목 터널 증후군은 정중신경 분포 쪽이 더 의심 포인트가 됩니다. 둘째, 시간대 패턴입니다. 낮보다 밤에 심한지, 자다가 깨는지, 아침에 일어나면 더 뻣뻣하고 저린지, 이 패턴이 반복되면 의심에 도움이 됩니다. 셋째, 손을 흔들면 덜해지는지 확인입니다. 저릴 때 손을 가볍게 털거나 흔들었을 때 잠깐 완화되는 느낌이 있는지 보세요. 단 세게 흔드는 건 피하고 가볍게만 해보시면 됩니다. 넷째, 손목 자세와의 관련입니다. 키보드, 마우스, 스마트폰을 잡는 자세처럼 손목을 꺾는 시간이 길어질 때 심해지는지 확인해보세요. 특히 손목을 굽힌 자세로 오래 유지할수록 증상이 올라오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 오늘부터 할 수 있는 생활관리 팁을 5가지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째, 손목을 꺾인 자세로 오래 두지 않기입니다. 타이핑할 때 손목이 아래로 꺾이거나 스마트폰을 한 손으로 오래 쥐면서 손목이 비틀리는 자세가 반복되면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가능하면 손목이 중립에 가깝게 일자로 편한 각도를 자주 찾아주세요. 둘째, 반복 작업은 시간을 쪼개기입니다. 한 번에 12시간 몰아서 하기보다 3040분마다 짧게 멈추고 손가락을 펴고 쥐었다 펴는 정도로 가볍게 풀어주세요. 강한 스트레칭보다 자주 가볍게가 원칙입니다. 셋째, 따뜻하게 해주기입니다.
손목이 차가울수록 증상이 예민해지는 분들이 있습니다. 무리하지 않는 범위에서 따뜻하게 유지해보세요. 넷째, 집안일이나 운동은 잡는 힘줄이기입니다. 칼질, 설거지, 청소 도구를 꽉 쥐는 습관이 있다면 힘을 78로 쓰는 느낌으로 조금만 낮춰도 부담이 줄 수 있습니다. 라켓, 스포츠도 손목 스냅을 과하게 쓰는 패턴이 반복되면 증상이 올라올 수 있어서 통증이 올라오는 시기에는 강도를 조절하는 게 좋습니다. 다섯째, 손가락 펌프 운동입니다. 손을 편 상태에서 천천히 주먹을 쥐었다가 펴는 동작을 10회 정도 하루에 여러 번 나눠서 해보세요. 저림이 심해지면 횟수를 줄이거나 중단하시면 됩니다. 이제 치료 옵션을 선택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손목 터널 증후군은 원인과 단계에 따라 접근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서양 의학에서는 보존적 치료, 주사 치료, 그리고 심한 경우 수술적 치료를 고려합니다. 사용자께서 주신 내용에는 수술 후 통증 제거 및 운동 감각 저하의 향상이 약 90%에서 이루어졌고, 그중 82%는 완전히 혹은 거의 완전히 호전, 10%는 보통으로 호전되었다는 보고가 언급되어 있습니다. 다만 수술은 회복 과정에서 반응 관련 불편감, 저림, 자결통, 심부통, 기둥통 같은 후유 증상이 보고되며 반응 불쾌감의 발생률도 연구마다 차이가 크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수술 적응증은 보존적 치료에 반응이 없고 기능 저하가 뚜렷하거나 진행이 빠른 경우 등에서 신중하게 판단하게 됩니다. 한의학적으로는 이런 상태를 비증의 범주로 보기도 하고 침, 뜸, 약침, 한약, 추나, 물리재활적 접근 등을 상황에 맞게 조합해 볼 수 있습니다. 목표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손목 주변의 곽인장과 염증 반응을 줄여서 자극을 낮추는 것, 다른 하나는 손목을 과사용하게 만드는 생활 패턴을 조정해서 재발 요인을 줄이는 것입니다. 봉독이나 약침 같은 치료는 개인에 따라 알레르기 반응 등 안전성 평가가 중요하고 시술 자체는 반드시 의료기관에서 상태를 확인한 뒤 시행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검사 이야기도 짧게 드릴게요. 초음파로 손목 부위를 보면서 굽힌근 지지띠, 굵은 건, 정중신경을 확인할 수 있고 손목 터널 증후군에서는 정중신경의 모양 변화나 주변 소견을 관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증상이 오래가거나 기능 저하가 의심되면 정기진단 같은 검사가 함께 고려되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꼭 말씀드려야 하는 레드플래그입니다.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참고 지내기보다 진료평가를 권합니다. 첫째, 엄지 힘이 확 떨어지거나 물건을 자주 놓치고 손 기능이 눈에 띄게 나빠지는 경우. 둘째, 감각 저하가 점점 넓어지거나 지속시간이 길어지는 경우. 셋째, 통증과 저림으로 수면이 계속해서 일상 기능이 무너지는 경우. 넷째, 외상 이후 급격히 증상이 악화되는 경우. 다섯째, 통증이 점점 심해지는 양상으로 진행하는 경우.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손목 터널 증후군은 손목의 좁은 통로에서 정중신경이 눌리면서 생길 수 있습니다. 둘째, 엄지검지 중지 중심 저림, 밤에 심해짐, 손을 털면 잠깐 완화 같은 패턴이 힌트가 됩니다. 셋째, 손목을 꺾는 습관과 반복 작업을 줄이고 가볍게 자주 풀어주는 생활 관리가 중요합니다. 본 영상은 일반 정보이며 개인 상태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증상이 심하거나 오래 지속되면 진료 상담을 권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손목 터널 증후군과 목 디스크성, 손저림을 구분할 때 도움이 되는 포인트를 이어서 정리해드리겠습니다.